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8점 명리학 13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친애하는 명리학도들하고 또 역학동호인들, 오늘 수업은 조금 특별한 그런 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정은 바츠 프리머 이제 2권 오행십성에서 3권 생항사절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분기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십성세왕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개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를 좀 어지간히 공부했다, 팔자 명리를 이렇게 또 십수년 또 반평생을 공부한 분들도 이제 격국용신이라는 그런 이제 뼈대에서 자기만의 이제 그런 간법을 이제 이렇게 구축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니까 격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종래 학습해 왔던 과거의 어떤 학습 과정에서 조금 왜곡되었던 부분, 또 좀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짚어서 강의할 겁니다. 또 선학들, 또 대가들의 그런 눈부신 그런 보전들을 남긴 명리학 대가들의 또 오류, 이런 것들도 진단해가지고 이제 팔자 명리의 일단은 원칙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오늘 좀 어려울 겁니다. 요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가 좀 어려울 건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강의 이제 후반부에 좀 더 그런 어떤 그런 좀 테크니컬한 그런 추명기 이런 거 이제 다룰 때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팔자 학습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건너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격국 전반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십성세항, 지난번에 육신에서 이제 십성이 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식재간인 육신은 팔자의 강약, 세력을 일단 우리가 판단하는 지표로 우리가 쓰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십성은 십성은 이제 세왕을 가려가지고 팔자의 이제 기륭을 진단하는 이제 뼈대가 되는데요. 우선 십성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서 이제 비겁은 이제 비견하고 겁재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식상은 이제 식신, 상관 이렇게 나누어지죠. 식신은 사실은 좀 좋은 성분입니다. 상관은 좀 불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재는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지는데 편제 정제를 막론하고 재는 일단 좋은 겁니다. 관은 나를 극하는 간은 정관은 기본적으로 조금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정한 관계가 되어서 나를 적절히 컨트롤하는 관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은 이제 나를 이제 아주 극하는 그런 제복하는 그런 기운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무정한 관계죠. 음양이 같은 글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굳이 이제 십성을 우리가 사길신, 사흉신으로 일단 이렇게 나누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도 음양이 이제 서로 다르면 인수가 되어가지고 몹시 모친의 자해를 의미하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게 되는데, 이것도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을 깨뜨리는 그런 불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편인은 이제 효라고 해서 조금 이제 불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 글자씩으로 우리가 십성을 구분하면은 우선 사길신과 사용신을 일단 구분할 수 있는데, 사길신은 우선 식, 재, 관, 인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흉신은 일단 1번이 살입니다. 칠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입니다. 상관을 말하죠. 그 다음에 겁재, 겁을 말합니다. 자평진전에 와서는 이제 양인을 우리가 이제 사용신을 놓았지만, 원래 청대 초기의 간법, 그러니까 팔자술의 좀 자평명리가 한참 발전된 아주 초창기에는 효, 편인을 사용신으로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우리가 갑목일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병화라는 성분은, 우리가 이제 갑일날 태어났다고 하면은 병화라는 성분은 목생화 해가지고 육신으로는 병화든
정화든 식이라는 성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신이에요. 둘 다 사실은 병화든 정화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음양으로 분화되어 가지고 간목과 똑같은 양화면은 식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화면은 이걸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관이라고 하는데 관을 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을 해친다라는 의미가.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식신이라는 성분은 간목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령으로 비유하면은 우선 나무가 태양을 봐가지고 크게 이렇게 자기의 원기가 소모되는 일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식감마다 다 다른 성정이 있고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만 우선 간목을 그냥 편의상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정화는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이듯이 해서 굉장히 간목의 힘을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간목의 어떤 숙이 아주 빼어난 그런 기운을 우리가 드러낼 때는 이 병화보다 정화가 오히려 훨씬 더 빼어난 길을 우리가 설신합니다. 그래서 팔자에 간목과 정화 이렇게 두 글자만 보여도 이 사람은 일단은 그 유신유화라고 해서 장작도 있고 불도 붙였으니까 지식의 흡수가 아주 뛰어나고 문제나 학문, 기회 이런 데 소질이 있습니다. 병화도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몹시 총명한 그런 명이죠. 어쨌든 그 목화통명이라는 건 이제 구성되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식신이나 이제 상관이라는 글자의 의미 자체로 보면은 식신은 의식주를 주관하는 아주 길성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은 의식에 구애되지 않고 뭐 먹을 복은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은 관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관을. 그럼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목을 깨트리는 신금이나 또는 정관이나 또는 평관, 경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 간목에는 그 관록을 의미하는 관의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병화가 이 신금이나 이 경금을 이렇게 녹이는 힘하고 이 정화가 이 신금이나 경금을 녹이는 힘을 우리가 무령에 비유하면은 그 용광로의 그 쇳덩이가 이렇게 녹아나는데 그때 그 불이 정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일간의 그 아주 필요한 그런 갈록을 의미하는 그런 관의 성분이 이런 상관을 보게 되면은 몹시 무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몹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승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고 장애나 곡절을 겪는 그런 그 경우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목생화, 내가 생하는 성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사물에는 다 양면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나 상관이라는 성분이 일단 얼핏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팔자 명식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런데 십성 세왕이야말로 이 십성 세왕이야말로 팔자술에 십성의 세왕을 가리는 법수야말로 팔자술의 원칙, 그러니까 팔자 원칙의 전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 식신이라는 성분을 봅시다. 식신이라는 성분은 재를 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힘을 조금 덜 들여가지고 먹을 것을 의식을 구하니까 몹시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몹시 좋은 성분은 가급적이면 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왕하게, 강하게가 아니라 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왕하게. 그 다음에 재. 뭐 재는 돈 아닙니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니까 이거 역시 팔자에 왕하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팔자에 왕하게 있는 게. 그 다음에 관. 관이라는 것은 이거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유정무정이라는 말 이렇게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유정무정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선은 음과 그 양과 음이 이렇게 하나씩 짝을 이루면 그것을 유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정하다라고. 그런데 양이 양을 보거나 양이 양을 보거나 또 음이 음을 본다. 이렇게 되면은
무정하다고 하죠. 무정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 그냥 얼핏 이렇게 우리가 뭐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납득이 가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 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같은 양인데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를 극하는 성분, 이렇게 나를 극하는 성분은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토가 극을 하는데 양토인 무토도 있고요. 양토인. 그다음에 음토인 기토도 있을 겁니다. 기토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이 개수라는 것이 음의 글자니까 이양이면은 음과 양이 이렇게 배합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관인데 정관이 되어 가지고 바른 관이 됩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정관성이 팔자에 있으면은 자, 키포인트. 사길씨는 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왕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갈록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승진을 거듭해서 종래 고위직에 오르는 그런 귀격의 전형이 일단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수를 극하는 토의 글자라고 해도 음과 양이 배합되지 않고 같은 음의 글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양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을 이루면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 그죠? 배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음과 음이니까 불배우, 배우를 짝을 짓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정한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무정한 관계가 되면 나를 적절히 제어해서 그 관록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나를 심하게 극하고 공신하는 거죠. 나를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성분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자, 사길씨는 좋은 거니까 무조건 왕해야 좋은 건데 사흉씨는 왕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관이 유정한 관계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의 기운이 유정한 관계면은 정관이어서 사길신에 들어가니까 정관은 왕한 게 좋지만 무정한 나를 극하는 오행이 무정한 관계인 살의 관계면 이걸 칠살이라고 하는데 살의가 편관이에요. 편관을 우리가 칠살이라고도 하고 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왕하면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사흉신은 쇠하게 자리 잡는 게 좋죠. 미약하게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사길신은 왕하게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팔자에 일단 우리가 왕세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세왕을 분별할 때는 지난 시간에 수차 제가 강조했지만은 세왕이라는 것은 오직 원령에 근거해서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원령, 팔자에 천간이든 지지든 모두 원령에 기속시켜가지고 우리가 왕세를 판정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팔자술의 원칙이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성분이 내 팔자에 있다. 그러면 식신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우리 팔자 개론세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른다. 일단 좋으면은 좋은 성분으로 드러나고 좋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체감할 정도로 실감날 정도로 좋게 나타나려면은 일단 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있는데 갑이 자 수생목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식신입니다. 이 식신이라는 성분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왕이면은 인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월지에 통근하니까 등령 영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목이니까 봄의 계절을 얻었죠. 득시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왕한 겁니다. 식왕한 일단 식왕이 되면 의식에 별로 구애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자, 식신이라는 성분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렇게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느냐. 팔자의 구성이 식신을 파괴하는 구조면은 물론 식신을 파괴하거나 또 식신이 합반되거나 합거되거나 이러면은 그런 성분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길신이 왕하다는 건 몹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라는 성분은 우리가 우선 뭐 간단하게 재원이 되어서 재물을 의미하는데 재물이 되는 재의 글자가 팔자에 있을 때는 이것이 가급적 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가 왕하면
일단 부자를 확정짓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팔자에 보통 사람들의 팔자를 열면 이런 재 성분들이 보통은 한두 개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또 재라는 성분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재라는 성분이 미약하게 있지만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라고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왕한 경우는 몹시 드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평생 부자로 사는 경우보다는 뭐 비난하는 환경에서 비난하는 가문의 출신이지만 종래 출세해서 크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주 만년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젊을 때 아주 호의호식했지만은 나중에 선부후빈, 나중에는 아주 비난한 팔자가 되기도 하고, 그 때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의 그 운을 단순히 오행의 희귀로 보는 것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우선은 재라는 성분이 내 팔자에 과연 언제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보려면 우선 내 팔자에서 재라는 성분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재의 성분을 뭐 천간이든 지지든 관계없습니다. 월지에 기속시켜서 왕하냐를 일단 판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팔자에서 재가 왕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가 왕해지는 시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 재가 왕해지는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운을 나열할 때 월지에서부터 대운이 운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종래 이제 결혼서나 팔자 텍스트들 보면은 뭐 대운은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지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요. 빈약하고. 대운이 중요한 것은 대운의 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운에서 10년 대운에서 운지, 지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계절의 흐름이잖아요. 월지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운지에 대비시켜서 팔자의 재신을 운지에 대비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시점에서, 대운의 시점에서 재가 왕해지는 시점에 일단 불을 거론할 만한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재신이 들어오는 해라든지, 또 뭐 대운이 뭐 재성의 해라든지, 뭐 재성의 그 대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을 논하는 게 아니고, 팔자의 재든 또 대운의 운간이 재든 이 재가 지지에 기속시켜서, 그러니까 월지나 아니면 운지죠, 대운 지지에 기속시켜서 왕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불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월지나 운지에서 사길신이 왕한 그런 세력을 얻으면은, 왕한 길을 얻으면은, 왕기를 얻으면 이렇게 몹시 달라진,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입니다. 이 관은 정관을 의미하죠. 유정한 관을 의미합니다.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관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하고 직장운이 좀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뭐 가볍게 말하면, 또는 아니면 공직으로 출사해서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직에 어떤 사람이 출사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전도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아주 높은 그런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팔자 원국에서 8글자에서는 이 정관이라는 성분이 왕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운지에서 왕기를 얻을 때 관도가 아주 빛나는 현상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일날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재입니다. 이 재가 왕해야 된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월에서는 왕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비록 수생목하지만 왕기를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왕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선 등령, 그러니까 월지에 통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득기, 계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진기입니다. 우선 계절이 나아가야 되는데, 자,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등령하고 진기하면은 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은 무리가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해묘미 삼합 아시죠? 그래서 요 해라는 글자에서는 이제 나중에 운성법에 보면은 장생을 얻는데, 자, 이렇게 목의 계절이 아주 왕한 시기까지 이렇게 진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기하면 여기에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통근도 하고 진기했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또는 을목이라는 글자가 해를 보면은 왕기를 얻었다라고, 왕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이 있고 인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인에서는 당연히 계절을 얻었죠. 봄철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묘도 왕합니다. 그런데 미라는 글자에도 통근합니다. 그래서 비록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등령은 했지만 색이라는 거죠. 기운이 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왕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월지에 통근했다고 해서 왕을 논하는 게 아니라 득시 계절을 얻거나 또는 진기해야 그것을 우리가 왕이다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월에 태어난 경술일주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 재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야, 나도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언제 부자가 될까? 이 재라는 성분이 왕해야 됩니다. 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팔자가 순행에서 자대운 다음에 축운으로 흐르고 다시 인운으로 이렇게 흘렀다고 하면은 요 인운에 재가 왕해진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기에 풍요로운 환경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가 왕해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방모군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띠라고 한번 해봅시다. 양띠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묘라는 글자하고 목국을 이룹니다. 목국을 이루면은 이렇게 국을 이루는 시점에서도 제가 왕기를 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간목 편제가 묘 자체에서도 이미 왕기를 얻었지만은 이런 유형이 아닌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임이 있고 병이 있다고 합시다. 팔자에. 자, 병자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 이 병화는 재인데 이 재가 왕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뭐 인월이라든지 또는 4월이라든지 5월에 태어났으면은 재가 왕기를 얻어서 재왕하니까 부자나 풍요로운 환경을 구축할 가능성이 몹시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월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월에 오시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에서 수룬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수룬은 병이 전혀 운지에 통근은 하지만 인오술 술은 태기이기 때문에 제가 왕한 건 아니거든요. 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라는 글자 때문에 오술 화국을 지어가지고 제가 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군이다, 동방모군이다, 남방화운이다 이런 거 관계없이 글자의 조합에 의해서 팔자 원국과 대운, 운지의 글자 조합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길신이 왕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종래 팔자 이제 좀 공부하시고 팔자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자기의 팔자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대운과 자기 팔자의 상관관계를 십성세왕법에 의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죠. 팔자에 인수라는 성분은 학업을 주관하고 또 모친의 자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자에 인수라는 성분이 있고 인수가 왕하면 모친의 자해 또 모친이 아주 훌륭하고 나에게 많은 덕이 두터운 그런
그 모친과의 일단 인연을 맺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은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합니다. 물론 이 인수라는 것이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우리가 원형이정에 따라서 월에 투과하면 좋죠. 학업기를 성장기를 의미하니까. 근데 이제 생시에 투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시에 투과하면은 만학으로도 학문적 성취를 구하고 굉장히 그 명예로운 그런 신상의 그런 그 일이 이제 있죠. 문소운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학으로 또 학문적 그 성취를 보고 제도권의 학문적 성취를 보고 늦게 이렇게 강단에서 빛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인수가 왕하면은 몹시 좋은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이제 사길신이 식재관인 이것을 모르는 그 학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만 이 십성이라는 것은 그 십신이 지닌 특정 성향이나 그런 그 성질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걸로 그치고 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십성은 세왕법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세왕을 잘 알면 팔자의 다른 부분을 몰라도 그 사람의 기륭승패의 굵직한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신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식재관인 사길신은 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해야 길하다고 했습니다. 기르가 드러나는 거죠, 현실에서. 근데 식재관인이 왕하지 않으면 왕한 때를 기다려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신이 있습니다. 자, 칠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칠살이라는 성분은 자, 우리가 육신에서는 정관이나 평관이나 자, 평관 칠살이나 구분하지 않고 관입니다. 여자의 명에서 관은 부성, 남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왕하든 살이 왕하든 일단 육신으로 보면은 관성이 왕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배우자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활동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의 그 기세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까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길신과 흉신을 구분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육신편에서 육신으로 보면은 식신이든 상관이든 일단 왕하게 드러나면 자식은 여명에서 식상은 자식이니까 자식은 아주 현출하고 기자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자, 그런데 간이 왕하거나 살이 왕하게 드러났다고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아주 나를 그 제압하고 지배할 만큼 그런 그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그런 남편과 인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살이 왕해도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이라는 성분은 나를 극하는 성분입니다. 이 극하는 성분이 유정한 관계면은 나를 극하는 가정에서도 합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유정한 그런 관계를 짓기 때문에 좀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정도의 의미겠지만은 이게 음양이 무정해가지고 칠살 평관이 되면은 나를 정말 극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극하는 걸 우리가 공신,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남녀 불문하고 살이 왕하면 일단 몸이 아픕니다. 첫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훌륭한 남편, 외견으로 보면은 야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차마 밝힐 수 없는 그 속에 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이 왕하면은 신체상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조직사회에서도 도저히 배견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압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살이 왕하면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이 왕하면 그 사람이 몹시 빼어나고 몹시 똑똑하지만은 관을 치기 때문에 관록을 치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일단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그 오래 이렇게 가지 못하고 승진이나 이런 예를 들어 승급이나 또 좋은 보직으로 가는데 꼭 우여곡절을 겪고 구설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직장을 뛰쳐나와 가지고 좋은 그런 커리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왕하면은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응변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상관이 왕하면은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현상은 일단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크게 출세하지 못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격국의 이제 순역을 가지고 이제 격국 성패를 논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성분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겁재가 왕하면 이 사람이 뭐 몹시 운이 좋거나 또 팔자가 잘 이렇게 그 진신이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잘 갖추어져서 그 귀를 논할 만한 그런 좋은 그 기격을 지으면은 투자 성과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을 남의 것을 뺏거나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또 아주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겁재가 왕하면 자, 이 겁이라는 성분은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타인의 재를 내가 겁탈해 오죠. 이것은 뭐 우리 보통 투자 시장에서 그 유동재들을 잘 투자해 가지고 일시에 우리가 취해서 뭐 신혼기 조건이 된다거나 또 일시에 그 뭐 백만장자가 되거나 이런 그런 그 반짝 효과가 있을 그 반짝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볼 때는 크게 재물을 상실해 가지고 크게 산재하는, 크게 폐재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일단 겁재가 왕하면. 그러니까 흉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흉신의 작용을 하는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왕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 팔자에 보니까 살이나 상관이나 겁재, 이러한 것들이 왕하지 않게 구성되었다. 몹시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사길신이 쇠할 때 운지에서 울로에서 왕해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흉신도 대운의 울로 흐름에서 볼 때, 대운에서 볼 때 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안전하고 유복한 명이 그 시기에서 아주 크게 불운을 실감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운에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운이라는 거는 올 한 해 운은 어떨까? 또 이번 달의 운은 어떨까? 이것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 해를 우리가 태세라고 하고 또 매달을 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는 이 세왕의 십성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 큰 프레임 안에서 팔자 원국과 10년을 주관하는 큰 대운의 프레임 속에서만 십성세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팔자가 채라 그러면 대운은 용이죠. 하지만 십성세왕이라는 걸 볼 때 십성세왕은 대운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명과 운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분할을 할 때 일간은 채다, 월지는 용이다 이런 식으로 분화도 하고 또 팔자를 우리가 채신으로 놓고 대운을 용으로도 놓지만 가장 그 채신의 넓은 영역으로 놓을 때는 명과 운 그러니까 팔자와 대운 전체를 다 채신의 영역으로 놓는 겁니다. 종래에 팔자명리의 발전 과정은 뭐 채용 분화의 아주 그런 그 채용의 어떤 정교한 분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는데 종래 팔자명리학 그 이론 체계에서 채신의 범주, 그러니까 채의 범주에 대운을 넣는 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자평진전 리뷰라는 책을 2005년도에 출간할 때 자평진전을 주회할 때 이미 대운까지 채신의 영역으로 넣는 프레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에 의해서 이제 격국의 성패가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격된다고 하는데 대운까지만 적용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효가 있는데 효는 인수예요. 원래 인수인데 나를 생하는 거죠. 근데 나를 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에 태어났으면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양목이 음목을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모, 친모로 봅니다.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이거 편모, 예를 들어서 뭐 육친으로 굳이 비유하면 계모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는데 팔자에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다고 해서 계모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친의 자해가 흐르지 않고 좀 이렇게 평굴된 좀 정상의 궤도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모친의 자해가 있는 거니까 전자의 의미보다는 일단 좋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나중에 이 인수는 그 우리가 육신에서 제가 인수는 몹시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막론하고 다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평진전, 이제 청대 이제 자평진전에서 심효첨은 이 인수를 정인과 편인을 막론하고 다 같이 그냥 인수로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편인에도 좋은 작용은 있는데 이 편인은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자, 이 편인이라는 성분은 결정적으로 병화, 식신이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식신을 어떻게 한다? 극해요, 수가. 극할 때는 음과 양이 서로 배우가 되어 유정한데 그것도 양화고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극할 때 음양이 무정한 관계면 몹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신 중에서도 이렇게 살성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성이 왕하면 당살공신, 살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나를 아프게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상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병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죠. 또 상관은 내 기운을 너무나 많이 빼서 또 허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효라는 것이 있으면 이 효가 왜 효라고 하냐면은 이 효가 식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건 내 의식 아닙니까? 내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효신이라는 것이 식신을 제복해가지고 밥그릇을 엎으니까 가난뱅이가 됩니다. 거지가 돼요. 먹고 살 게 끊겨버리는 그런 몹시 불리한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가 왕하면은 아주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수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효가 이렇게 의식마저 장애를 겪게 하는 이렇게 불리한 그런 현상을 겪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헛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효라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팔자에서 편인이라는 성분, 그러니까 효라는 성분이 이렇게 왕하면 가급적이면 식신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보이면은 식신이라는 밥그릇을 엎게 되는, 그러니까 도식이란 말도 쓰고 또 효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일단 사길신, 사용신.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밀한 어떤 격국용신의 그런 이론 체계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십성의 세왕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팔자의 시운별로 기륭사를 우리가 기륭성패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굵직하게. 그래서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나누었을 때는 원령에 기속시켜서 그 성분을 왕하냐 세하냐를 가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의 후반부에 가면은 바츠프리모 5권, 그러니까 이제 공망비약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망비약이라는 건 이제 팔자술 아주 고법인데 여기에 가면은 다시 십성세왕을 공부합니다. 십성세왕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간이 왕하면은 몹시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망에 속해버리면은 오히려 불리한 의미가 아주 대기란 의미로 반전되는 그 변의 이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술이 하여튼 만만하지는 않죠. 식재관인 이 네 가지 성분은 사길신이다.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살상거표 요 네 가지 성분은 사흉신이니까 흉신이 왕하면은 불리한 의미가 분명히 현실로 구현된다라고 일단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격국용신과 또 이제 격국 전반에 대해서 제가 격국 총론 같은 그런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강의죠. 하지만 후속되는 강의들을 많이 남아 있는데 정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음 강의를 못 듣는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여기 동호인들이나 또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의 순서대로 일단은 격국용신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청대 초기에는 사용신과 사길신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 효는 심효첨은 자평진전을 조선한 심효첨은 효는 흉신으로 넣지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같은 정인이나 편인이나 똑같이 우리가 정제, 편제는 다 제라고 해서 길신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이 효는 흉신군에서 빼고 여기에 오히려 양인이라는
성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평진전이 이제 격국을 공부하는 첫 관문인데 그 관문에서는 우선 사길신과 사흉신을 나눌 때 사길신은 식재관인 이 네 가지 성분을 사길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흉신은 살상겁인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사흉신으로 일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흉신과 길신을 잘 구분해 두면은 이제 격국 공부가 이제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종래 뭐 이제 부엌 체계에서는 왜 십성세왕하고 좀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 용신법을 이제 격국용신법을 공부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성세왕에서 좀 시간을 하지 않아 할애해가지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다시 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식재간이는 자 식신은 내가 생하는 오행인데 이때는 양 이렇게 무정한 관계가 좋습니다. 내 기운을 설할 때는요. 그 외에는 다 유정한 관계가 좋죠. 그 다음에 재는 유정하든 무정하든 어쨌든 재라는 성분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은 음양이 배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정한 관계여야만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인수도 마찬가지로 유정한 관계가 좋습니다. 다만 무정한 관계라고 해도 나를 생하는 오행은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살은 편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음양이 불배우돼가지고 무정한 관계면 몹시 위급합니다. 그래서 살이 왕하면은 몹시 위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흉신은 결국 각각 사길신을 극하는 글자들이 사흉신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정관을 극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겁재는 재를 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성분들과 이런 성분들이 서로 음양이 불배우, 그러니까 무정한 관계로 극하는 글자 요소들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다음 격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청대 초기에는 식재간인을 사길신으로, 그 다음에 살상겁효를 사흉신으로 분류해서 월지와 운지에서 왕세를 가려가지고 좋고 나쁨을 가린 건데 그것이 일단 팔자술의 원칙이라고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자평진전으로 이제 격국 성패에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정밀한 이론 체계의 이제 첫 관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때는 효는 물론 흉신에 작용을 합니다. 이제 격국론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식신과의 관계에 놓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재간인을 사길신으로 놓고 살상겁인을 사흉신으로 놓았습니다. 자, 오늘 뭐 십성세왕을 이제 간단하게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격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격국 공부는 뭐 비단 자평진전의 전격 구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궁통보감이나 또 접천수 그다음에 그런 3대 보서가 다루지 않은 그런 허자 용신 격국까지 제가 일괄해서 좀 스피디하게 강의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